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9세고요.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해왔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미리 몇 군데 찾아봤는데 시설도 괜찮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멀쩡한 내 집을 두고 왜 남의 집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저 역시 평생 다른 어르신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전세금으로 요양원비 충분히 나와요. 남는 돈은 애들 학자금으로도 쓸 수 있고요. 아들 민수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너희를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조금 아프다고 내 집마저 빼앗겠다는 건가? 그때 문득 평생 상담했던 박명자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복지사님, 처음엔 다들 자주 온다고 하지만 결국 명절에도 안 오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 다 줬는데.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때마다 저는 수첩에 적었거든요. 절대 자식에게 경제권 넘기지 말 것, 독립적 공간 확보할 것,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 하지만 정작 제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나 같은 꼴 절대 당하지 마슈. 그 말의 무게를 이제야 알겠어요. 퇴직할 때만 해도 그럴듯한 계획이 있었어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보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퇴직한 지 1년도 안 돼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졌어요. 장 보러 나가는 것도 버거워지더라고요. 결국 병원에 가게 됐어요. MRI 촬영을 하는 동안 기계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 같았어요. 어머님, 양쪽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았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화면 속 제 무릎은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재활 기간 동안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동안 남의 이야기로만 들었던 일이 이제 내 일이 된 거예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수술하고 회복할 때까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민수가 제 짐을 들어주며 말했어요. 고마웠죠. 정말로 처음 일주일은, 아니, 사실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하며 달려오고 며느리 수진이도 친절하게 챙겨주고 마치 행복한 가족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이 오래 갈 리 없다는 걸 30년 동안 상담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불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이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더라고요. 민수도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그리고 2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부엌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어머님 오시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애들도 친구 못 데려오고, 당신도 집에 일찍 안 들어오고,
조금만 참아. 엄마 다리 나으면. 그게 언제야? 나는 진짜 답답해 죽겠어. 그 순간 지난 30년 동안 상담했던 모든 어르신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 이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셨구나. 가슴이 먹먹했어요. 내가 그토록 조심하라고 했던 그 상황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왜 나는 노후 준비를 안 했을까? 왜 남들한테는 그렇게 조언하면서 정작 내일은 생각 안 했을까?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지영이 집으로 가볼게. 엄마, 왜요? 저희 집이 불편하세요? 아니야, 그냥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막내딸도 보고 싶고 사실 눈치가 보였거든요. 더 이상 이 집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둘째 딸 지영이 집으로 갔어요. 지영이는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지영이의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이 좁아서 불편하실 것 같은데. 형님이 좋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다고 하던데요. 또다시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어디로 가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아이들이 그렇게 추천하니까 직접 가봤어요. 요양원 몇 군데를. 첫 번째 요양원은 시설이 정말 좋았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하지만 한 달에 300만 원이었어요. 어머님, 여기는 개인실이라 조금 비싸긴 하지만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요. 두 번째 요양원은 조금 저렴했어요. 한 달에 250만 원. 하지만 4인실이었고, 다른 어르신들이 밤에 돌아다니시거나 소리를 내시는 게 신경 쓰였어요. 세 번째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새로 오셨나 보네요.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와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명절에도 안 와요. 핑계가 하나씩은 다 있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계산해 봤어요. 요양원비만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용돈이나 기타 비용까지 하면 월 400만 원은 좋게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연금은 월 120만 원뿐이에요. 나머지는 결국 아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거죠. 그럼 집에서 간병인을 쓰면 어떨까 싶어서 알아봤어요. 24시간 간병인은 월 400만 원 정도예요. 12시간씩 교대로 하면 월 300만 원 정도 들어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남의 사람과 24시간 함께 지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내 집에서 내가 눈치를 봐야 한다니. 간병인을 써보신 이웃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처음엔 좋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서로 스트레스 받아요. 간병인도 사람인데 매일 같은 사람과 있으니까 힘들어하고 나도 내 집에서 불편해요. 그리고 간병인이 바뀔 때마다 새로 적응해야 해요. 어떤 분은 요리를 못하고 어떤 분은 청소를 대충 하고 복불복이에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날 밤 깊이 생각해 봤어요. 요양원 월 300만 원, 간병인 월 400만 원. 이 돈이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과연 이런 선택들이 진짜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하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상담사로 일하면서 봤거든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간병인과 지내시는 어르신들, 물론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였어요. 복지사님,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예전에 상담했던 한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시죠라고 답했는데 지금 제가 그 할아버지와 똑같은 심정이 되었네요.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걸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30년 사회복지사 경험을 총동원해서 말이에요. 첫 번째로 알아본 건 공공 서비스였어요. 장기 요양보험으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하루 3, 4시간, 주 5일 정도. 비용은 본인 부담금 월 15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방문 간병인 서비스도 있었어요. 필요할 때만 호출하는 시스템으로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병원 가야 할 때는 의료진 동행 서비스도 있고 응급 상황 대비 응급 콜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조합하며 혹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방문 요양 서비스 15만 원, 가끔 필요한 방문 간병 월 5만 원, 응급 콜 시스템 2만 원, 합해봐야 월 22만 원 정도였어요. 요양원 300만 원, 간병인 400만 원에 비하면 정말 적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환경도 바꿔야 했거든요. 제가 살던 집은 2층 집이었는데 계단이 너무 가팔랐어요. 무릎 수술 후에는 위험할 것 같았고요. 그래서 1층에 원룸을 얻기로 했어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2만 원짜리로요. 집 정리하고 나온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했고 월세와 각종 서비스 비용을 합쳐도 월 44만 원이었어요. 제 연금 12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원룸 바로 앞에 병원이 있었어요. 걸어서 2분 거리, 마트도 5분 거리에 있고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었고요. 이거면 되겠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설득하는 게 문제였어요. 엄마, 그래도 혼자 사시기엔 위험해요. 만약에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해요? 민수가 걱정하더라고요. 응급 콜 시스템도 있고 방문 요양사도 매일 와.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이 바로 앞에 있어. 엄마, 그래도 요양원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지영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었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30년 동안 봤거든요. 진짜 위험한 건 외로움과 절망감이라는 걸. 얘들아, 엄마가 30년 동안 이 일을 했으니까 잘 알아. 요양원에서도 사고는 일어나고 간병인이 있어도 문제는 생겨.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존감을 잃고 사는 거야. 결국 한 달 동안 설득했어요. 그리고 조건을 걸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한 달에 2번은 얼굴 보자. 그리고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할게. 드디어 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온전한 제 공간이었거든요. 전날 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잠들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어요. 그 자유로움이란 방문 요양사 선생님도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할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청소도 도와주시고 간단한 요리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대화 상대가 되어주셨어요. 응급콜 시스템도 생각보다 든든했어요.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는 건데 버튼만 누르면 24시간 연결되거든요. 한번 테스트로 눌러봤는데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바로 갈까요?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봐도 예전보다 밝아 보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요. 햇살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어요.
김치찌개가 먹고 싶으면 김치찌개를, 라면이 먹고 싶으면 라면을, 누군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할머니는 이것보다 저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대신 정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방문 요양사 선생님과는 친구가 됐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요. 선생님, 저 같은 어르신들 많이 봤을 텐데 어떤 분들이 가장 행복해 보이던가요? 자기만의 공간이 있고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본 지 6개월이 됐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가끔 무릎이 아플 때는 혼자라서 답답하기도 하고, 밤에 갑자기 아플 때는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건 내가 선택한 삶이라는 확신이에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 간병인과 지내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니까요. 다만 저는 제게 맞는 방법을 찾았을 뿐이에요. 월 22만 원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몸소 증명하고 있어요. 요양원비 300만 원, 간병인비 400만 원에 비하면 정말 적은 돈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아요. 요양원이냐, 간병인이냐, 이 두 가지만이 답은 아니에요. 조금만 창의적으로 생각해보면 더 많은 가능성이 보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솔직하게 마주하는 거예요. 안전도 중요하지만 존엄도 중요해요. 편리함도 좋지만 자유도 소중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진짜로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존엄하고 당당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